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하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전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가면서 이론 점검하고 실전 감각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3분 시작합니다. 확률별수 x에 대해서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기대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항분포에서 기대값은 np 분산은 npq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좀 학습되는가 물어보는 거죠. 기대값 물어봤으니까 30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6입니다라고 풀어가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항분포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습니다. A지점에서 출발해가지고 B지점 거쳐서 B지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A에서 P로 가고 P에서 B로 가는 이런 과정에 해당하는 거죠. 이때 이제 가로 세로 이런 형태니까 같은 문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죠. 4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A에서 P로 가는 가지수가 되겠고 P에서 B로 가는 가지수는 굳이 공식 쓸 필요 없죠. 두 가지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니까 4 곱하기 2 해서 정답 8가지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도로망에서 가는 경로의 수는 이렇게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은 문자 하나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가로 같은 문자 세로 이렇게 같은 문자 하나의 응용 문제 부분에 응용 문제로 도로망이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5번입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와 B의 여집합이 배반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면 교집합이 공집합 되는 거죠. A 교집합하고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런 얘기라는 얘기는 벤 다이그램을 그려보게 되면 A 집합이 B 집합이 이렇게 쏙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됐습니까? 이런 포함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군요. 그렇다면 A 교집합 B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PA 확률이 5분의 1이다 주어진 거고요. A와 B 확률 주어졌는데 이 B 확률이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분의 7에서 그냥 A 확률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A 확률을 좀 빼면 되는 거죠. 10분의 2를 이렇게 좀 빼서 10분의 5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약분을 할까요 말까요? 그 다음 부분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P, A의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니까 B 확률에서 A 확률을 좀 빼야 되는 거죠. 약분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10분의 5에서 10분의 2를 빼서 답을 좀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거 특별하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어져 있는 A하고 A집합하고 B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자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벤 다이그램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 설정된 내용 안에서 문제적인 확률들을 좀 구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곳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의 수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의 시험 점수는 평균 표준표차인 정규표를 따른다. 정규표를 따른다는 얘기가 68, 10제곱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제 평균 이렇게 평균 68 이런 형태의 대칭 구조 모양으로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한 명을 딱 선택했는데 55점 이상, 78점 이하 이렇게 됐습니다. 55점, 78점 요 사이에 있을 이런 확률을 좀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 형태로 보게 되면 x 값이 55보다 크거나 같고 78보다 작은 확률 이렇게 되는데 지금 확률 구해달라는 이 부분들 우리는 당연히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계산해 가야 되겠죠. 시그마분의 78에서 평균 68좀 이렇게 좀 빼는 그런 형태의 수식 되겠습니까? 10분의 55 마이너스 68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z값이 어떻게 되는가? 위에는 분자 부분들은 여기는 10이니까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13에 마이너스 1.3 이렇게 처리해서 확률 좀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표에 가서 1값하고 1.3값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7, 4, 5, 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겠습니까? 그럼 정답 2번입니다라고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정규분포 이론 그냥 깔끔하게 나와 있는 거죠.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구해야 될 값들이 정해져 있고 표준화식만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제 정확히 잘 적용해서 이렇게 좀 표가 좀 나와 있으니까요. 표에 있는 값을 좀 이용하면 계산 가능하겠습니다. 27번 시작합니다. 두 집합 x, y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y로 1대1 함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라. 일단은 확률인데
1대1 함수라고 했으니까 1대1 함수가 되려면 일단 전체 가지수를 좀 구해야 되겠죠. 전체 가지수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원소가 지금 7개 있으니까 첫 번째 원소가 대응되는 거 7개, 그 다음 6개, 5개, 4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어떤 조건인가요? F2는 2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벤 다이그램 그려서 1, 2, 3, 4 1, 2, 3, 4, 5, 6, 7 조건들을 좀 메모하면서 풀면 되죠. 이렇게 좀 이 대응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나온 결과들은 이제 곱하면 4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아이고 이미 2가 하나 있으니까 나머지 원소들에서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짝수들 형태에서 뭐 대응을 하나 좀 해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아 그렇대 이걸 좀 뭐 이거 뭐 경우 나오는 것보다 여사건 형태로 좀 하면 되겠군요. 뭐 2배수가 없는 경우를 해주면 되겠죠. 이것도 나름 또 전체는 6개가 되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1, 3, 4가 대응될 가지수 그곳에서 이제 홀수들만 1, 3, 5, 7 홀수들만으로 대응돼 버리면 이제 짝수가 안 나오니까 여기 이제 여기 2 하나 있었으니까 4의 배수가 안 되는 경우겠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6, 4가 공통이 되겠죠. 6 곱하기 4가 그럼 5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계산 결과가 좀 나오겠습니다. 이때 이제 문제에서 확률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분해 6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4 약분하고 6도 약분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5, 7, 35분의 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확률을 좀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 뭐 문제의 조건들 이렇게 지금 메모하고 이미 이제 또 2배수가 하나 더 나왔으니까 나머지 숫자 F1, F3, F4에서 이제 또 1대1이니까 2 빼고 다른 짝수들이 하나 좀 대응되면 되는데 대응이 몇 개 되는지 이걸 또 일일이 또 나눠서 하는 건 불편한 거니까 이때는 이제 하나만 해도 되는 거니까 적어도 이 짝수가 하나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좀 반대되는 형태를 이용해서 이제 가지수 구해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때 주어진 상황 역시 또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이렇게 좀 항상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28번 4점짜리 문제 시작합니다. 꼼꼼하게 좀 잘 읽어봐야 되겠죠. 주머니 A에는 1, 2, 3 적힌 공이 3개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1, 2, 3, 4 적힌 공이 들어있습니다. 주머니하고 주사위가 있는데 다음 시행을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주사위에 던져서 3분의 1 확률이 되겠죠. 그때는 이제 A 주머니에서 2개 공을 꺼내고 아니면 3분의 2 확률이 되겠다는 얘기죠. 이때는 B 주머니에서 2개 공을 꺼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를 좀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뭐 숫자가 됐으니까 뭐 차가 1 되는 경우를 좀 조사하게 되게 되면 일단은 A 주머니 가서 조사하게 되면 공 3개에서 2개 꺼내는 거니까 3 컴비네이션이니까 3분의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차가 그럼 뭐 1 되는 경우는 이렇게 1, 2, 2, 3 이렇게 나오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두 가지 해서 계산하면 되겠고 3분의 2 확률은 B 주머니에 가겠고요. 이곳에서 4 컴비네이션이면 6가지가 되는 거죠. 그때는 또 차가 1 되는 경우가 하나, 둘, 셋, 3가지입니다. 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약분해서 3 만들면 되죠. 그럼 이제 9분의 2에다가 3 이렇게 처리해서 9분의 5입니다. 라고 하면 차가 1이 되는 확률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차가 2 되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죠? 3분의 1 확률일 때는 또 3개 중에서 여기 1개가 되겠고 3분의 2 확률일 때는 6가지 중에서 차가 2가 되는 경우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1, 3, 2,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가지 되는 거예요. 2가지입니다. 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역시 9분의 1로 통분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약분해서 3 처리되니까 그러면 9분의 3 이런 형태로 해서 가지수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가 3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뭐 일단 뭐 B 주머니가 되겠고 6가지 중에서 1가지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9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시행을 또 2번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2개의 평균화 구해가는 이런 얘기군요. 뭐 시행 자체를 이제 한 번, 두 번 차가 1, 2, 3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X바를 좀 구해가는 거죠. 이때 이제 2개가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X바가 2가 되는 경우를 구해달라 이렇게 되면 뭐 1, 3 이렇게 나올 확률이니까 1 나왔을 때의 확률이 얼마였나요? 9분의 5, 그 다음에 9분의 1 이렇게 곱하기 해서 9분의 5, 9분의 1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 나오는 경우는 9분의 3이었나요? 이거 약분 안 하는 게 잘했죠. 9분의 3, 9분의 3 그 다음에 3일 나오는 경우는 뭐 확률 똑같은 거니까 9분의 1 곱하기 9분의 5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81분의 5, 5, 10에다가 19 이렇게 처리되면 확률을 계산해 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5번이 좀 정답이 돼가는데요.
큰 흐름들 뭐 특별한 거 없죠. 던져서 3의 배수를 나올 확률 3분의 1 확률이면 A 주머니에서 차가 1 되는 경우 이렇게 확률 조사해 보시면 되겠고 3분의 2 확률도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차가 1 되는 경우, 그다음 차가 2 되는 경우, 차가 3 되는 경우 확률들 주고해 있고요. 이런 시행을 이제 2번 반복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표 형태에서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죠. 됐습니까? 첫 번째 시행에서 1, 두 번째 시행에서 3 나오는 경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들을 좀 계산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모집단에서 표본을 좀 추출해서 구해가는 그런 뭐 절차 부분을 연습시켜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차분하게 주어진 상황들 뭐 하나하나 부분들은 이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니까 좀 침착하게 대응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단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앞면에는 문자 A, 뒷면에는 문자 B가 적힌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하고 동전이 있는데 다음 시행을 한다 되겠죠. 동전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오면 4분의 1 확률이죠. 4분의 1 확률로 카드를 한번 뒤집고 아니면 카드를 그대로 둔다. 4분의 3 확률로는 아무 일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문자 A가 보도록 놓여 있을 때 시행을 좀 5번 했는데 문자 B가 보인다. 이런 경우를 이때 이제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뒷면을 뒤집으려면 어떻게 되죠? 한 번 뒤집으면 되죠. 그 다음에 뒤집고 3번도 있군요. 3번, 5번 이런 형태로. 그렇다면 5번 중에서 한 번 4분의 1 확률, 4분의 3 확률로 4번, 그 다음에 5 콤비네이션 3, 4분의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4분의 3의 제곱, 5번 중에 5번, 4분의 1의 5제곱, 5번 뒤집게 되죠. 이런 게 뭐 독립시행 확률하고 연관성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려니까 4의 5제곱이 전부 공통인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제 5 곱하기 80인데요. 숫자 큰데요. 다음에 10 곱하기 9, 그다음 더하기 1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2의 10제곱이라고 고쳐도 되겠죠. 그다음에 405에다가 91 이렇게 써도 되겠죠. 91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러면 2의 10제곱에다가 496 처리하면 되겠고 약분이 좀 이루어지는데요. B값이 그러면 일단 4, 1은 4, 4, 2, 8에다가 4, 4, 16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2의 8제곱 처리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약분이 좀 더 되는데 문제 보니까 128p 돼 있다는 얘기는 더 많이 약분하면 안 되고 일단은 되겠죠. 2만 약분해서 2의 7제곱해서 62 이렇게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뭐 128에 해당하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128p를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해주면 62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호, 약분 한 번 더 될 수 있는데, 야, 이런 부분들 노리고 낸 것 같습니다. 정답 62에서 계산하는 내용. 일단 뭐 맨 처음에 뭐 주어진 부분에서 언제 뒤집는지 이런 부분들, 이거 확률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요. 앞면에 2번 나올 확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B라는 카드가 보이려면 한 번, 3번, 5번입니다. 라는 사실들 이 부분만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무난히 연산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30번 평가원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긴장하면서 풀어야 될 좀 까탈스러운 문제가 되겠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3 이하의 자연수 A, B, C, D의 순수상 계수를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점점 커져가겠고 뭐 이건 뭐 A하고 D는 좀 홀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곱하기해서 홀수가 돼 있으니까 B, C가 이제 짝수다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나눠야 되겠습니다. B하고 C 부분들이 모두 짝수 홀수부터가 주시겠군요. 홀수부터 이렇게 처리해 준다는 얘기는 이게 뭐 첫 번째 조건 이렇게 처리해 준다고 보게 되면 홀수인 경우는 이제 전부 4개의 숫자가 전부 다 홀수가 되겠죠. A, B, C, D가 이제 모두 홀수인데 크기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13 이하니까 홀수가 7개가 있겠죠. 7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한다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7, 11에 10 컴비네이션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9, 8, 7, 4, 3, 2 이렇게 좀 나누면 되죠. 4, 2, 8,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10입니다라고 해서 가짓수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둘째 풀어가야 되는데 합해서 뭐 짝수 되는 경우는 짝수가 있겠죠. B, C가 이제 짝수, 그다음에 C도 짝수인 경우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문제가 되네요. A하고 D 부분들이 어떤 숫자냐에 따라서 그 사이에 있는 짝수들을 좀 구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D하고 A 차가 가장 크면 얼마까지 되는가요? 1, 13이니까 12 차이가 되겠죠. 12 차이가 된다 이렇게 정해지게 되면 이 사이에 그럼 짝수는 좀 몇 개가 됐습니까? 6개가 되는 건가요? 6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뭐 A, D는 뭐 1, 13에서 세팅되어 있으니까 1 곱하게 되어 있고 6개에서 2개를 좀 이렇게 짝수를 좀 선택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8에 7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7, 3, 21 이렇게 해서 21까지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요 차이가 12 D-A 차이가 10이 된다 이렇게 처리되면은 1, 11 그다음에 뭐 3, 13 이렇게 처리되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그 사이에는 지금 이제 짝수는 이제 5개가 있으니까 5개에서 2개를 좀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2 곱하기 7의 6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처리되면 15에다가 30에서 계산하면 되겠죠. 요 차이가 8인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1, 3, 5 할 때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차이가 되니까 8이니까 1, 9에서부터 이렇게 카운팅 해가는 거 세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5, 13 이렇게까지 돼가니까 이건 개수가 규칙적으로 하나 되는 거군요. 되겠습니까? 그럼 또 그 사이에 있는 또 짝수 개수인데 4개가 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2개를 좀 선택한다라고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6의 5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처리되니까 또 30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좀 불편한 듯 하지만 또 나름 또 규칙성이 있군요. 그럼 6 이렇게 처리되면 가지수는 4가지가 되겠고 3개 중에서 이제 2개를 좀 선택할 수 있겠죠. 요 사이에 이제 짝수가 좀 3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4 곱하기 이곳은 4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처리되니까 4 컨비네이션 6이죠. 2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 차이가 4가 되게 되면 5가지 경우가 있겠고 이건 2개에서 2개를 좀 선택한다라고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3 컨비네이션이 되는 거니까 뭐 3에서 이제 15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차이가 2가 되게 되면 6가지가 나왔고 이거 한 가지가 되겠죠. 6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D하고 A 차이가 뭐 이게 좀 같아도 되는 거지만 그 사이에는 짝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계산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이제 51에다가 여기가 54에다가 여기가 21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되겠습니까? 위에도 또 있었죠. 210 가지수에다가 그 다음에는 51에다가 이거 하나 더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75 이렇게 줄여가면 되는 거예요. 75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120에 336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해서 전체 경우의 가지수를 구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짝수일 때 규칙이 좀 많네요. 이제 일단은 A, D가 홀수로 이걸 완전히 이제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합이 짝수가 되는 거니까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는 나눠져 있는 그런 경우죠. 모두 홀수인 경우니까 이건 가볍게 처리되는데 이게 AD가 짝수인 상태, 가장 크고 작은 숫자가 홀수인 상태에서 가운데 숫자 BC가 짝수인 경우는 이렇게 좀 이게 차가 무엇이냐 그 차이에 이제 가운데 숫자들을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짝수를 좀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많이 나눠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풀 때 집중력을 발휘해서 실수 없이 풀이 잘 해가야 되겠습니다. 30번 마지막 문제 만점 방지적으로 낸 건데 이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연습장에다가 메모해가면서 확실하게 연습을 잘 해서 풀이 진행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였는데요.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에 부분들도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해서 실력 쌓고 경험치 높여가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평가원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